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픽스 긴급 편성입니다. 지금 국회 사정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탄핵 소추안 의결이 생각보다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오늘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난 뒤에 좀 더 국민의힘에서는 반대를 하는 원래 기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면서 지역구 주민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 지지자들조차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결국 현실적인 정치적 이익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철수 의원만 윤석열 대통령이 구체적인 일정, 퇴진에 대한 일정을 얘기하지 않으면 본인은 계속 찬성을 할 것이다, 탄핵을 찬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자,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번 탄핵이 실패할 경우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곧바로 탄핵 소추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많은 국민들이 여의도로 달려가고 있고 오늘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헌정을 바로 잡고 그리고 무너진 국가의 시스템을 복원해야 한다. 군사 반란 세력과 그리고 내란 세력들을 어떤 식으로든 단죄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일은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2분짜리 담화에 국민들이 속아 넘어간 것입니까? 저희들이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을 듣기 위해서 민심체크라는 이름으로 저희들이 스픽스 커뮤니티를 통해서 오늘 오전 11시경에 이런 질문을 올렸습니다. 자, 조금 전 많이 놀랐을 국민께 사과, 추가 계엄령 없다, 임기 포함 수석 방안 국힘에 일임한다는 등의 윤석열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라고 했는데 지금 3시간 정도 지났는데요. 1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즉각 탄핵하고 체포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절대 다수의 의견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분 담화를 통해서 윤석열이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당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고 있고요. 긴급 체포 안 하고 뭐하냐. 명태균 황금폰이 알려지기 직전에 계엄령 내린 것 아니냐. 부정선거는 지들이 하고 대장동 또 지들이 하면서 해먹으면서 어쩜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느냐. 이제 당신 부부의 대한민국 망치기는 끝났다. 윤석열 씨 들어라. 이런 말씀. 국짐이 공범인데 정말로 답이 없는 정당이다. 국민들이 가서 체포해야 한다. 오늘 담화를 보니까 정말로 열이 더 받는다. 윤석열과 국힘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라 볼 수 없다. 국민들이 이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이세론님께서는 즉각 체포하고 탄핵하라.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자두네님께서도 지금 실시간 댓글로 의견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체포가 가능한지, 탄핵해야 한다. 그리고 탄핵, 체포, 구속 이런 말씀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내란 동조 정당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 우일신님 의견 주고 계시고요. 국힘 앞으로 절대로 찍지 않는다. 자, 2분짜리 담화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전히 오늘 오후 5시 국회 대회의장에서 열리는 국회의사당 탄핵 표결이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을 것이다. 8표만 넘어오면 된다. 이런 생각이 저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긴급 편성한 이 방송, 잠시 후에는 정치평론가들이 나오실 테고요. 저와 함께 계속 이 방송 이어가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반드시 우리가 생방송으로 지켜보면서 평가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상현 의원이 했던 이야기 여러분들 놀라셨을 텐데요. 윤 의원은 자, 김건희 특검 부결, 탄핵 부결 모든 것을
당론으로 부결시켜서 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힘이 국민들의 저항을 견뎌낼 수 있을지 그것도 매우 주목하면서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보가 지금 떴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이 발의한 탄핵소추안이 자 오늘 처리가 될지 어떨지는 조금 더 우리 제작진이 확인해서 저한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발의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장악하고 요인을 체포하는 데 동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바로 보고할지 또는 시간을 좀 경과시킬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발의한다는 것까지는 결정했다. 이게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확인하는 속보 함께 나누어 주시면 저희들이 공유하겠습니다. 자, 오늘 했으면 좋겠다. 이상민이라도 빨리 탄핵하라고 이런 의견 김성란님 주고 계시고요. 어떤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과 국힘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해프닝이 아니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도 실패한 쿠데타이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일시적인 실수인 것처럼 몰고 가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장면에서 정말로 이들이 저 쿠데타를 성공시켜서 우리가 사흘 나흘 정도를 지내고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겠는지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쿠데타 세력에게 그리고 내란을 일으킨 세력에게 관용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국힘 의원들의 지금 행태는 그들에게 국가가 무엇인지 국민이 무엇인지 또한 그들이 생각하는 정치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당 해산이 답이라는 분 말씀 그리고 오늘 투표 무기명 투표인가요? 라고 했는데 제가 취재한 내용 여러분들께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탄핵 의결은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제적과 관련된 규칙을 지켜야 하고요. 김건희 특검과 관련된 것은 들어가지 않으면 재석 의원의 기준으로 표결을 하게 되면 들어가지 않으면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예 국회에 들어가지 않아버리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다 해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놓고 이것저것 지금 따져보고 있는데 조금 전까지 확인이 되는 내용은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니콜님께서는 계엄사령관이었던 박한수가 직무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직무 수행 중입니다. 오늘 부결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문자라도 보내고 힘을 보태주세요. 지금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이 보내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극악무도한 그 비상계엄 선포와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계엄 선포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국회 부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 내용은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이나물질을 뿌린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있고요. 또 어떤 보도에는 국회
부근에서 50대가 분신을 시도했는데 본인은 폭거와 불의에 항의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도 들어온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 막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지금 개최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있고요. 자, 마침 다행스럽게 이제 폭거와 불의에 항거한다라고 했던 이 50대 남성은 지금 경찰서로 인계가 되어 있는 상태다. 의원총회가 속개되고 있다. 자, 의원총회가 속개되면 한동훈 대표가 자유투표에 붙일 것이냐 아니면 당론으로 결정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당론으로 부결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한동훈 총리와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금 만나서 자, 긴밀히 손톱하면서 민생 경제 챙기기로 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소식이 들립니다만 이것이 뭔가 대통령으로부터 일임받았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오늘 국회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일종의 액션으로서 추후에 대통령 탄핵을 부결시키는 명분 쌓기, 집권여당 대표로서 움직이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정확하게 저희들이 분석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보도자료로 나오는 것은 긴급 회동을 했는데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 챙기겠다.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시간 20분 동안 자, 민심과 국정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대표는 한 총리에게 민생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힘에 대한 일임의 하나인지 일환인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만들기 위한 지금 추가적인 조치인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온 대로 여러분들께 좀 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3시부터 아마 정치평론가들이 와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국힘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앞뒤 맞지 않은 행동 또는 국민들의 민심과 전혀 반하는 행위를 왜 할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탄핵이 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듯이 91일이 걸렸습니다. 한 3개월 정도 걸리고 탄핵이 인용되면 곧바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지 않습니까?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그러면 짧게 보면 5개월, 길게 보면 8개월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제 조건이 매우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란 또는 군사 반란의 공범 정당으로서 국민적 비판과 앞으로 사실상 정치를 복원시킬 수 있는 보수 진영의 괴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이 자체가 위헌이 있든 또는 군사 반란이든 내란이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살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방식은 보수 전체의 괴멸, 국힘의 폭망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구속과 구금 그리고 재판과 그리고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2017년 대선, 2016년도의 박근혜 탄핵이 그대로 재현되면서 보수 정치 세력의 복원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매우 깊이 깔려있다라는 전제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런 이해관계가 똘똘 뭉쳐서 국민도 정치도 국가도 다 버린 상태에서 국힘이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강제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제도적 수단으로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의 포기를 해서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국가기관
검찰, 경찰, 그리고 경찰청의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즉각적으로 내란 행위에 대한 범죄자들, 범죄 혐의자들을 수사하고 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국회가 그걸 강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이고,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범야권이 상임위원회의 긴급 질의를 통해서 국가정보원은 오늘 오전에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국방위, 행안위를 통해서 이번에 내란과 군사반란에 동원됐던 국가기관의 책임자들을 사실상 모두 불러놓고 실제 있었던 사실 하나하나를 밝혀내면서 첫 번째는 진실이 뭔지 국민들에게 알려주게 됐고, 두 번째는 이런 일이 혹시라도 제2의 계엄령이 선포될 경우에 절대적으로 이를 막아야 하는 국가기관, 공직자들의 행동을 제어하는 데 상당 부분 성공을 했다. 오늘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에서 어떤 경우에도 제2의 계엄령에 대해서는 없다라고 했던 것은 저 사람의 말을 누가 믿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대통령실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했고, 계엄령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괴담 세력이라고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보수 언론도 하나같이 나서서 민주당을 괴담 선동 세력으로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김용현이라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오늘 제2의 계엄령이 없다는 윤석열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대전제로 이 상황을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의 정치 세력이 괴멸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결정적으로 두 가지를 국민들에게 국민과 정반대의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그러면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에서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어떤 입장만 있느냐? 적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군을 동원하고 그리고 총을 동원하고 실탄을 휴대한 상태의 이 군사반란을 실패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묻는다면 지금 현재 탄핵이라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겠다. 이유는 뭐냐? 결국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의 이익을 지키려면 지금 어떤 경우에도 윤석열의 탄핵을 허용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지금 탄핵을 반대해버리면 내일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국회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탄핵 반대를 동조하는 집권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 탄핵을 부결시키는데 앞장서게 되면 이제는 전쟁의 당사자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국민의힘과 윤석열은 이제 국민과 상대로 전쟁을 합니까? 어떤 명분으로 이 상황을 돌파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런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정치로서 풀어야 하는 이 탄핵 이슈를, 그리고 압도적 국민이 탄핵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이 민심을 저버리고 오늘 국민의힘이 탄핵 부결에 앞장선다면 결국 국민이 이 상황을 해소해야 하는데, 국민의힘 뜻대로 윤석열 질서 있는 퇴진이 가능하고, 두 번째, 국민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정치적으로 대타협을 하길 바랍니다라는 답을 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탄핵을 함께 추진하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보수의 재건을 원판에서
근본적으로 다시 이룰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이해관계의 측면에서도 훨씬 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되어야만 보수가 괴멸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부결을 시키고 보수가 정치 타협을 통해서 윤석열의 임기가 보장되는 상황에서 극도의 사회적 대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를 낸다면 이 책임이 이제는 윤석열에서 국힘으로 다 돌아가게 된다. 이거 여러분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론을 잠재울 수 있다. 그럼에도 그 잠재운 여론으로 다시 한 번 더 윤석열과 국힘이 전국을 주도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국힘의 이 행태는 실제로 용기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다 라는 측면으로 제가 해설을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지금 연락을 취하고 있는 국힘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당이 망한다. 그러면 지금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붙들고 있어야 당이 망하지 않는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 저항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누그러질 것이다. 말 그대로 정신성리법으로 지금 이 상황이 마치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더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 잠깐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2시 30분에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당대표가 어떤 방식으로 오늘 5시 표결을 이어갈지, 당론으로 결정이 날지, 아니면 자유투표에 붙일지, 아니면 오늘 부결을 하게 될 경우에 그 정치적 후폭풍을 또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다수 의견은 부결로 가고 있지만 한동훈이 끝까지 부결로 가자는 당론을 그대로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에 뒤집을 것인지, 확률은 좀 낮긴 하지만 한동훈이 만약에 오늘 부결 당론을 그대로 밀어붙였을 경우에 본인이 져야 할 정치적 책임과 후폭풍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저로서는 기대하지만 답답한 마음으로 현재 지금 방송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력할까? 엊그제 상황만 보더라도, 어제 아침의 상황만 보더라도 한동훈이 나서면서 반드시 탄핵이다라고 몰고 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탄핵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을 하니 굉장히 저도 난감하고, 그리고 걱정스럽고,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로 예측 불허의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 오늘 지금 여러분들 사진으로 나오는 국힘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잘 쳐다보십시오. 저 상황이 오늘의 정치 현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지만 내일 민심이 어떤 방향으로 바뀔지, 끌어오를지 정말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충격적인 것, 여러분들 댓글로도 많이 글을 주고 계셨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를 보셨죠. 윤석열은 오늘 이 담화에서 국민을 놀라게 했던 그 계엄, 비상계엄의 상황, 놀라게 했다는 표현에 제가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2의 계엄령은 없다는 말, 그 말에도 정말로 마음이 상했습니다.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앞두고 본인이 모든 것을 국회에 일임하겠다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2024년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를 포함해서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당에게 일임하겠다는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첫 번째, 민주당은 정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민주당에 대한 적개심과 그리고 분노를 갖고 있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민주당 대표 그리고 주요 정치 인사 그리고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를 강제로 끌고 나가서 과천에 있는 방첩사 모처에 구금을 하라고 지시했던 내용이 정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전히 민주당은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지금 대통령과 함께 일임받은 집권 여당으로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고 크게 착오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은 하나겠죠. 108명의 국회의원들이 8명만 빠져나가지 않으면 탄핵이 안 되는 것이니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는 일단 모르겠다. 국가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과 의사결정권자는 이미 어제 오후에 국회 긴급 현안 질의를 통해서 절대로 제2의 계엄, 제2의 사태와 관련돼서는 설사 명령이 떨어지더라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다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조차도 자기들 살기 위해서 특별수사본부를 어제 구성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집권 여당이 앞장서서 가로막는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여러분 꼭 이 장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향후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지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 탄핵안 제출과 관련돼서는 이상민 탄핵안 제출이 지금 탄핵안 제출이 되는데 오늘 표결을 할지 아니면 좀 더 시간을 주고 표결을 할지는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부결 가능성 커진 이제 윤석열 탄핵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그러면은 부결이 되느냐? 자,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오후에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순으로 표결을 합니다. 결국 국민의힘 한동훈 친한계라고 하죠. 한동훈계가 캐스팅보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탄핵은 어렵다는 기류가 오후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속보 하나 좀 더 내드리겠습니다. 정치인 체포작전 지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인영이 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 따라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방첩사령관이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지금 문화일보에서 속보가 떴는데요. 정치인 체포작전을 실제 지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혹이 일었는데 본인이 맞든 틀리든 군인은 명령 따라야 한다라고 하면서 자, 지금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듯한 모습인데 지금 이 내용 지금 우리 PD가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지금 들어온 내용을 좀 상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2, 3분 전에 지금 속보가 떴는데요. 정치인 체포 명령 질문에 적답하지 않고 합수본부장 할 일을 준비했다. 여인영이 이제 방첩사령관에서 합동수사본부장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었죠. 자, 방첩사령관이 지금 정치인 지금까지 거론된 인물이 11명 정도 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그리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한 11명 정도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이 사람들을 체포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 기자가 질문을 하니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 저희는 내려온 명령을 맞나 틀리나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어서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 이렇게 하고요. 본인은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여인영 전 사령관은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냐는 질문에 즉답하지 않고 당시에 제가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게 될 예정이었다. 자,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은 체포작전에 동원이 되었다 또는 체포작전을 직접 진두지휘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본인의 언론 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저희들 지금 방송 중에 출연진이 오고 있는데요. 담당 제작진은 지금 출연진 오시면 마이크를 좀 이렇게 채워서 함께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본인의 책임을 약간 회피하는 식으로 여인영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특히 부하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군인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려온 명령을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도 말했다고 하는데 결국 본인이 실제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현재 전국의 흐름을 읽어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단순히 정언만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방첩사령관으로서 직접 합동수사본부장으로 예정되어 있었고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본인이 실제로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뭐냐 그러면 윤석열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치인을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이 그냥 소문이나 정언이 아니라 당사자가 직접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봤을 때 자 이번 비상계엄의 목표가 민주당에게 경고를 하기 위해서 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결국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해서 방첩사의 구금시설인 과천에 있는 그곳으로 강제로 연행해서 구금하려고 했고 그리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서울경찰청장에게 또는 경찰청장에게 위치까지 파악해달라고 했다는 사실 이제 얼개가 구체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하다. 결국에는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가를 완전히 장악하고 독재적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하려고 했는 영구집권 음모가 아니냐라는 이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사전에 얼마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했느냐. 그리고 어제 그제 용산 대통령실을 다녀온 국힘의 중진 당대표 쪽에서 나온 이야기는 국방부 장관의 건의를 받고 요청을 받고 본인은 마치 그것을 소극적으로 수용해 준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문화일보 단독 보도로 보면 여인영이 어떤 짓을 했고 구체적으로 정치인들을 체포 구금하려고 했다는 것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게 이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인지 지금 확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김종욱 정치학 박사 오셨는데 자 말씀 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탄핵이 지금 그래도 민심에 의해서 좀 순항할 것 같았는데 커다란 지금 장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탄핵은 어렵다고 봐야 합니까? 제가 볼 때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용산 또는 대통령과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내용에 의하면 그런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게 요구한 사항이 임기 단축 개헌을 포함해서 모든 국정 권한을 나한테 위임해라. 그럼 탄핵을 막아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좀 말이 흘러다닙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에 의하면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사과문을 윤석열이 발표를 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다면 어찌 보면 윤석열은 이선을 후퇴하고 책임 총리와 거국 내각으로 가면서 소위 이 책임 총리와 한동훈이라는 2인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방식의 출구 전략 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뭐 이건 사실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만 오늘에 벌어진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제 저녁부터 오늘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이 숙고를 했었고 그 숙고한 내용이 소위 사과문이라고 하는 형태로 등장을 했었고 그 사과문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했기 때문에 친한계로 갑자기 일컬어지고 있는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가 탄핵 찬성해서 반대로 돌아서는 상황을 통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매우 단일한 체제를 통해서 이 국면의 출구 전략을 추진하려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오늘 뭐 5시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의결도 뭐 투표도 중요합니다만 오늘 여의도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모여 계시는가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가 볼 때 민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탄핵만 모면하면 일정한 시간을 벌면 이 전국을 갖다 무마해 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용산이나 국민의힘에 있는 이 정치 몰입애들이죠. 정치 몰입애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오늘 만약에 국민들이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리고 이 민심과 여론이 어떻게 증폭되는가를 보지 않고서는 저는 끝까지 자기들의 권력과 권한을 유지하는 선상에서의 타협으로 가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속보를 중심으로 질문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에게 완전히 일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친한계 의원이 본인의 판단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회동했을 때 당에 일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한동훈에게 모든 권한을 넘기겠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고, 자, 이걸 그대로 믿어서 한동훈은 그러면 내가 이제 대통령 대신 집권 여당 또는 대통령의 위임자로서 국정 운영 전반을 관장하겠다라고 하는 이 등식이 성립합니까? 참 웃기는 소리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해소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탄핵이 아니고는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책임 총리를 갖고 온들 뭘 갖고 온들 현행 헌법상에서는 그것을 구형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면, 그러니까 지금의 직을 유지하면 비상대권으로서 소위 제2차 오늘 뭐 제2차 계엄 안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1차 계엄 자체가 위헌하고 위법적인 것이고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상황인데 2차 계엄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는 거의 국민을 또다시 협박하는 거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상대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힘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건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건의라고 얘기하는 건 국방부 장관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그 사람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언제라도 건의할 수 있는 거니까 그 얘기는 아무런 특혜도 없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군 통수권은 누구한테 넘길 수가 없습니다. 군 통수권을 행사해서 지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소위 휴전선 등 아니면 특정한 지역에서 소위 우발적 충돌 발생을 통해서 그 우발적 충돌 상황 자체가 준전시 상태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하면 또 군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 따라서 한동훈이 무엇을 믿고 여기에 대해서 합의가 아직까지 확인 안 되는 겁니다만 합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까지의 윤석열의 2년 6개월의 행보를 보면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일시적인 방책이지 자기의 권한을 내놓을 생각이 하나도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김치국 마치듯이 하는 이야기가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일종의 거래가 무엇이든 간에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금 이게 오늘 탄핵 표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탄핵이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가니까 이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뭐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데서 빨리 탄핵을 표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행태를 할지 모른다라는 거고요. 그 오늘 기사 보셨습니까? 김웅 전 의원, 국민의힘 전 의원. 예. 총기 난사한 사람이 다시 총을 안 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저는 아주 간병한 설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여전히 이 사과문이라고 하는 것들의 맨 처음에 나온 내용은 절박함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절박함. 대통령의 절박함이 어떤 거냐?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다. 야당은 반국가 세력이다. 이들을 척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생각한 절박함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소위 비상계엄 담화문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범죄자의 속을 방구단체라고 설명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출구를 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절박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게 해소가 됩니까? 해소가 돼 있습니까? 대통령이 생각한? 그 절박함은 아무것도 해소가 돼 있지 않습니다. 네. 국회 다수당인 192명이 야당입니다. 따라서 범죄자 소굴에 방구단체라고 얘기되고 있는 사람이 192명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의 절박함을 해소할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죠. 선관위가 그런 케이스로 이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 권력을 자기 것으로 가져오는 것이 소위 윤석열이 얘기했던 유일한 출구책, 소위 절박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런 방식을 획책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과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직을 유지해야 됩니다. 네. 왜? 대통령밖에는 비상대권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책임 총리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름이 됐다고 관계자들이 나와서 친한 관계자가 설명을 하고 그 이름이라는 것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라도 이름이라는 것이 말 바꾸기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엄청난 권한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 앞뒤 말이 안 된다는 거고요. 조금 전에 지금 올라온 또 속보 하나 전해드리면 이게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첩사 특히 방첩사 지금 증거인멸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고 경향신문이 지금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7일 이제 오늘입니다. 텔레그램 탈퇴를 동시에 해버리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가입을 정진석, 김용현 네.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새로 가입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 고발사주 사건 때도 손준성 검사가 텔레그램을 탈퇴해버리고 증거인멸 의혹이 있는데도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서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서 이것도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건데요. 자, 증거인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방첩사 서류 폐기 그리고 텔레그램 탈퇴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다 거짓으로 주장을 하더라도 증거로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그러기가 굉장히 이제 어렵다. 자, 이렇게 이제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지금 행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변죽만 올리고 있는데 무슨 뭐 경찰은 뭐 120명 최대의 수사 인력이다. 검찰도 실제로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 없는데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것 결합해서 별건 수사로서 소위 내란죄도 수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엄청나게 뭔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강제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강제 수사를 통해서 소위 지금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는 증거 인멸 조치들을 사전에 막아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야 이후에 소위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국회가 그 증거 자료들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방첩사입니다. 왜 방첩사가 중요하냐면 지금 그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인가요? 네, 홍장원 맞습니다. 예, 이 국정원 1차장과 방첩사 여인영 사령관 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방첩사가 주로 체포조를 운영했다라고 하는 징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 소위 내란을 갖다가 책동을 했다는 내용들이 확보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극구 지금 국민의힘 쪽이나 보수 패널들이 얘기하는 건 체포조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라는 내용들을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추이겠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하는 부분들의 증거가 확보되면 헌법에 의하지 않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는 물리적 폭력이 행사됐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 하나 하고 그다음에 주요 정치인이라고 얘기되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외 정치인들에 대해서 체포조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소위 체포하려고 했다면 현행범들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중요한 내란죄 범죄 성립의 요인이 될 건데 이걸 지금 계속 지금 인멸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강제 수사가 벌어지지 않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매우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내부에 있는 분들도 뭐 방첩사든 어디든 내부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인멸 행위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이든
아니면 소위 다른 야당에게 이런 첩보들을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주셔서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 뭐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이기도 한데요. 지금 파이낸셜 뉴스에서는 한국계 미국인인 최성한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가 지금 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기고한 글에서 윤석열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지 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물러나면 자신과 스캔들에 휩싸인 아내 모두 감옥에 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공경에 처한 윤 대통령이 북한을 도발하는 은밀한 분쟁을 설계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자위권 행사란 이름으로 공격 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평양 공격이라는 말까지 이제 쓰고 있으니까 정말로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이런 이제 경고가 있고요. 오늘 뭐 이런 뉴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고 직무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대통령직에 있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상상을 전혀 못하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의원도 지금 야당 의원들이 군합발 운운하며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자, 왜 이렇습니까? 이분들은 DNA가 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내란이고 그리고 군사 반란이 일어난 상황에서 대통령을 자그마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으로 인지하고 별것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지금 탄핵을 선동하고 있다. 그 군합발이 실제로 존재했고 누구를 체포하라는 까지 있었고 실탄까지 휴대하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인식하고 있으면서 다시 국민들한테 새로운 탄핵을 기획하고 있던 야당이 뭔가 큰 기회를 얻었으니 여기에서 정권을 아예 끝장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나경원 의원의 태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미친 자들의 망언이죠. 예.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척하면서 국정에 공백이 생긴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하나는 보수가 괴멸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수가 괴멸한다는 얘기는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논리이고 국정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소위 국정이 불안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중도층을 겨냥하고 있는 이런 어떤 일종의 레토릭이고 정치적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 2016년, 2017년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난 다음에 2016년 탄핵되기 전입니다만 총선을 포함해서 전국 선거 4번을 갖다가 다 패배를 했습니다. 소위 이 보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진짜 그야말로 아주 매우 추운 광야에 들어서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겪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만은 무조건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뭐냐? 소위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친위 구테타를 통해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 방송 중입니다. 예,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를 하건 뭘 했건 상관없이 자기들의 보수적인 집단과 소위 대통령을 위시한 집권 여당의 권력을 어찌 잃을 것에 대한 공포감, 이 공포감을 막는 것만이 이 사람들한테 유일한 지금 관심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요 공화정에 살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민주주의 체제 안에 살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어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서울대 나와서 사시 패스해서 판사까지 한 사람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아무것도 모르나요? 그 인간은? 제가 볼 때 존중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드는데 대통령이 내란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위헌 위법은 자당에 있는 한동훈 당대표가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권력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될 이유가 윤상현이란 인간이 하는 얘기는 야당한테 권력을 넘겨주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행위를 합니까? 그러니까 반민주적 폭거를 하더라도 야당한테 권력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후한무치한 얘기들을 하는 인간들이 저기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인간들 위해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저런 행위들을 갖다 마음 놓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가 지금 부결 쪽으로 가닥이 거의 잡힌 듯한, 그리고 한동훈은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제 임기단축 개헌과 임기단축을 통한 개헌과 그리고 국정쇄신 방안 또는 국정안정화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고, 여기에 의견이 다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노인 변호사 오셨는데, 노인 변호사 질문 지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자, 이게 지금 뒤집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까? 아니면 이대로 쭉 가면서 그냥 한동훈이 지금 뭔가 취하고 있는 제스처가 결국 탄핵 부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노영희 변호사 늦었으면 죄송합니다. 예. 사실 제가 어제 의원들에게 확인을 해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게 저녁 한 9시 정도였었는데요. 밤 9시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20표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제 이런 희망 섞인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의원총회를 중간에 정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을 만나러 간 다음에 상황이 급변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온 얘기는 무엇이었냐 하면은 지난 밤에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우선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리고 박정하 실장하고 주진우 의원하고 이런 사람들이 정진석 실장을 만나러 가고, 그래서 정진석 실장과 함께 대통령에게 사과와 권한 이양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몽땅 하게 되면 뭔가 조금 바뀔 수 있다, 이제 이런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알겠다, 생각해 보겠다라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의원총회가 이제 파하고 오늘 아침까지 연결이 되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나온 일성이 조경태 의원이 나 그러면 탄핵 부결로 돌아서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원래는 탄핵 찬성으로 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장을 다 바꿔가지고 탄핵 부결 쪽으로 다 몸을 좀 돌아섰고, 안철수 의원만 혼자 지금 유일하게 나는 대통령이 탄핵한다라고 하는, 혹은 그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퇴진 일정을 만들지 않으면 나는 끝까지 탄핵에 찬성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은 지금 좀 아직까지는 간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태도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나에게 권한을 준다니 내가 한번 해보지, 이 또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제가 보기엔 이제 부결 쪽으로 더 마음을 굳힌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1시간 한 45분 정도 남았습니다. 뒤집어질 가능성 거의 없다, 이렇게 우리 김종 박사도 보십니까?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게 답답한 상황인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를 만나러 간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 이미 한동훈 대표는 자기가 1인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이 중대한 상황. 그러니까 오늘 5시에 대통령 탄핵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기 전에 한덕수 총리를 만나고 와서 한다는 얘기가 민생을 잘 챙기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위임받아서 1인자처럼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하나의 첫 행보로서 한덕수 총리를 만나는 행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힘은 108명 중에서 8명 이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유일한 힘이었었는데, 소위 친한계 같은 경우는 이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친한계 핵심 라인들은 이제 권력을 나눠먹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대통령에게 이름받은 권력들을. 그러니까 권력 분점들이 내부에서 그러니까 이익의 카르텔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익 앞에서 이 하이에나 같은 떼들이 그것을 버리고 국민의 편에 설 것인가? 지금 행태를 보면 안 그런 것 같고, 장동혁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말하는 거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이미 거의 다 넘어간 것 같고, 박정화도 다 넘어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더 문제인 게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가 더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우리 여당 대표에게 넘기겠습니다라고 할 권한이 없어요.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어요. 자기가 다만 탄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넘길 테니 네가 우리 의원들 다 설득해가지고 날 탄핵에만 부결시켜줘. 사실 이렇게 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지 대통령의 당대표를 뽑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대통령이 이렇게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동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고 내란 수계라고 하는 말까지 듣는 상황인데,
자기네들끼리 야 내가 내란 수계지만 내가 이만한 권한을 쟤한테 그냥 내가 알아서 넘길 테니 쟤랑 둘이서 쏙닥쏙닥 해봐. 난 뒤로 좀 빠져있을게 한 걸음. 그러다가 언젠가 내가 또 이렇게 좀 생각이 무르르 익어가지고 상황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또 다시 나설게. 자기네끼리 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자기네들이 이러면 저렇고 저러면 저렇고 이 상황을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아직까지 이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5시 이후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만약 부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결이면 자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해서 바로 탄핵안을 다시 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네. 국힘에서는 정치 일정을 가지고 자 어떤 시점에 탄핵을 할 거냐 말 거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어떻게 번지느냐. 위임받은 한동훈이 내는 전국 수습 방안과 탄핵안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팽팽하게 이렇게 양쪽이 맞설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국민적 혼란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끝내주겠죠. 그렇게 되면 정말 저는 대한민국 자체가 지금 이 12월 한 달 동안을 경량 속에서 이 지옥문 속에서 헤매고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지금 11일 날인가요? 12월 11일 날. 오늘 부결되면 12월 11일 날 다시 한번 임시국회를 열어가지고 다시 또 탄핵을 만들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번에는 목숨 걸고 또 여당에서 지켜내려고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아직까지 그 권한이 법적으로 사실은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뭐 여당 대표에게 넘긴다고 하지만 그 권한은 전부 다 대통령의 권한인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러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요. 이거는 대통령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잠깐 현혹시키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와중에 내가 지난번에 뭘 잘못했지? 아 지난번에 얘네들이 말을 조금 덜 들었지. 아 지난번 여기가 좀 부족했지. 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의 이 자기 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보안 유지한답시고 좀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도 이번엔 전부 다 통틀어가지고 더 많은 동조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오히려 이 상황을 더 끔찍하게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용인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당은 당장 대책을 세울 거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방안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제 8석을 갖고 와야 되는 건데 8석을 꽉 묶는 전략을 선택을 한 거고 그 8명을 묶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었던 한동훈이 지금 상황을 보면 대통령과의 거래에 합의를 한 걸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계속 한쪽에서는 뭐 국민의힘에 있는 양심적인 의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양심적인 의원이 있다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가 됐으면 10여 명 이상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기한 사람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안철수의 이상한 예를 들면 얘기 그다음에 조경태의 오락가락한 얘기 이외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한동훈도 말하는 게 보면 세상에 제일 웃겼던 얘기가 뭐냐면 비상계엄은 위헌이고 위법이지만 탄핵할 사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체포조 있었다는 얘기 들었더니 그러니까 체포조가 있을 때 내란죄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안 되겠다. 직무를 정지해야 되겠다. 근데 직무 정지 결합 조기 퇴출이에요. 조기 퇴진이니까요. 근데 조기 퇴진이 뭔지 설명을 안 해요. 조기 퇴진이 탄핵입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요.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조기 퇴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위임하고 너는 이선에 후퇴해라. 내가 권한을 다 행사해서 사퇴로 수습할게. 뭐 이런 모양새이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낼 수 있는 카드가 뭐겠습니까? 소위 이 책임 총리하에 2026년에 임기를 단축해서 그때 선거를 하되 거국내가 구성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밖에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거 꼼수잖아요. 국민이 이걸 인정하겠습니까? 전 그래서 민심과 여론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증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해당되는 증거들이 아마 제가 볼 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계속적으로 앞으로. 그러면 아니 이 위헌 위법한 소위 친위 구테타에다가 내란의 행위까지를 범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제는 그냥 국민과 대통령을 비롯한 내란 공범들 간의 싸움으로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요. 한동훈이가 얼마나 진짜 진정성이 없는 사람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에 국회 나와서 한 말이 뭐냐면 나는 국회에 나의 거취를 이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도 그때는 국회란 말을 했어요. 거기서 국회는 여야 다 합친 말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에 이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너에게 이름할 테니 나를 봐줘라. 이게 지금 서로 간에 꼼수가 통했다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좀 전에 김종욱 박사 말한 것처럼 처음엔 이거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말했다가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뭐 탄핵은 되네 안 되네 이러니까 탄핵 안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가 그다음에 자기 체포하러 왔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그때서야 직무집행 정지시켜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안위와 관련된 거가 나오니까 그때서야 아 큰일 났구나라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안 해주니까 여전히 나는 직무집행 정지시키는 게 맞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제 밤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끼리 야 너한테 준대. 너한테 이거 이름을 준다니까 네가 가지고 휘두르면 되잖아. 네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 네가 지금 탄핵에 찬성하면 이재명한테 넘겨준다는 건데 이재명 안 주고 너 준다는데 이 꼼수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지 라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아 그럼 좋습니다. 우리 이번만은 봐줍시다. 지금 이렇게 돌아선 거거든요. 이거는 결론적으로는 자기네 당의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건 잘못하건 상관없이 모든 권력을 나에게만 올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다 눈 감아주겠다. 나는 무엇이든 다 타협하겠다. 이런 태도거든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정말 말이 안 되는 없어요. 일을 한동훈이 지금 만들어 오고 있고 또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동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원래부터 탄핵은 안 된다는 다수 의견에 소수라도 이번에 탄핵으로 가자라는 찬성 기류가 있었는데 이걸 받고는 한동훈이 이제 돌아섰다. 진짜. 진종호 의원이 윤석열 탄핵 소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수습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라고 하는데 무슨 수습 방안이라는 것도 이게 매우 추상적이고 없어요. 모호하잖아요. 뭐 없어요. 일정을 잡는다. 그것도 말이 되겠어요. 막상 이 상황이 끝이 나버리면 그 일정을 잡을 수가 있나요? 결국에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찰총장 출신의 멍청한 대통령이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렸는데 그 다음 타자를 또다시 검찰총장 출신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또 결국 그 바통을 이어받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치를 해봤어요? 경제를 알아요? 뭘 알아요 도대체?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말 중에 자기 말대로 실천한 게 한 가지라도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대통령이 탄핵 비상겸이라고 하는 엉뚱한 짓을 해놓고 나니까 기회는 이때다. 내가 여기 나가가지고 뭔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뭔가 잔다르크처럼 나와가지고 할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번에 190명 계엄 해제 요구하는데 솔직히 20명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는 18명이 꼭 필요했습니까? 필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응원했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응원을 해줬던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필요했다기보다는 그들이 없어도 되고 그들이 여기에 상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여당도 내부에서 결국 이런 식으로 반란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깨달았다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손잡고서 이 대한민국을 살리자라고 하는데 동의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보여준 한동훈 대표의 태도 보세요. 자기의 안위와 관련된 것만 나오면은 갑자기 막 전사가 되고 자기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거나 자기네 이 권력을 자기에게 편안하게 넘겨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또 한번 저쪽 팀하고 동조하는 형세를 보이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입니까? 그런데다가 어젯밤에 그 야합은 도대체 뭡니까?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부러 국민의힘 사람들이 의총을 길게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바깥에서 못 만나도록 접촉을 차단하고 특히 민주당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뭔가 짬짬이 할까 봐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고 자기네들끼리 이거 큰일 난다. 탄핵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한테 몽땅 넘긴다는 거지 너네 그래도 되겠냐. 오로지 이 얘기만 계속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밤중에 쫓아가가지고 사람들끼리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정권을 잡아오고 정권을 유지하고 대대손손 이 정권을 물려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자연스럽게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넘어가는 그것이니 우리가 이걸라고 타협하고 끝내자. 지금 이래가지고 지금 야합하고 다 끝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정치인의 태도예요. 자, 이제 당위적으로는 뭐 당연한 말씀이고 지금 국민들은 오늘 자 탄핵이 돼서 뭔가 새로운 좀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실망감도 엄청 클 것이고 한편으로 분노가 막 들끓어 오를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볼 때 뿌리치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전체 우리 이번에 비상계엄이라고 얘기하는 말도 안 되는 친위국대타 상황을 보게 되면 소위 친위국대타와 내란을 범한 그 최고의 실행자는 윤석열입니다. 그다음에 국무위원들이 여기에 같이 공모했습니다. 동조했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뭐냐면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다수의 의원들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국민 기본권이 걸린 문제인데 대부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정범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그다음에 윤석열과 함께 있는 국무위원들,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금 그나마 한동훈이 약간 삐딱선을 타는 줄 알았더니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에 대한 부분까지도 포괄적으로 제기하는 대통령 하야 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창피하게 의원들 8명 어떻게 하는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정도 상황이 된다면 이번에 만약에 오늘 6시나 7시쯤 정도 되면 결론이 나겠죠.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이제는 대통령 하야 운동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 정당 해산은 뭐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정당 해산 운동을 통해서 실제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치권에 아예 예를 들면 발딛지 못하는 방식의 운동 방식으로 전환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다른 방법은 지금 없는 상황. 일단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장 운동 외에는 지금 이제 수단이 없습니까? 혹시 이제 검경 특별수사본부 같은 게 검찰 안에서 지금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자, 형식적으로 내란죄 지금 수사를 한다. 그리고 뭐 휴대폰도 국가수사본부에서 지금 확보를 하고 있다. 자, 당사자들 지금 진술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요인 체포하려고 했다. 자, 이런 것들이 야당이 엄청나게 압박을 넣으면 수사가 좀 더 신속하게 진행되면 가능한 건지. 그게요.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을 때의 그 경찰이나 검찰의 태도하고요. 탄핵이 부결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권 잡고서 뭔가 흔들 것 같아요. 결국 8명 모자라서 탄핵 절대 안 돼요. 이 분위기가 형성됐을 때의 경찰과 검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어제 오후까지 탄핵 부결 아니라 가결로 좀 돌아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검찰도 갑자기 항상 그 먼저 바람보다 먼저 눕는다는 그 검찰이 사실은 막 움직이면서 아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랬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는데 어제 밤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결국에는 국민의힘 안 망한다. 결국 대통령은 절대 안 망한다. 이 정권이 절대 안 내놓겠다더라. 이렇게 지금 기류가 형성이 돼버리게 되면 그들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또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 서울청장, 이상민 행정장관 전부 다 그대로 다 있죠. 그다음에 신부장 검찰총장부터 해서 박성재 법무장관 다 그대로 다 있죠. 뭐 하나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기네들이 목숨 내놓고 대통령을 내란 수괴죄에 뭐 수괴로 해가지고 체포한다? 체포를 하라는 명령을 누가 내리는 건데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야 되잖아요. 그들은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그 위에 있는 정치가들이나 그 위에 있는 용산이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서 하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이들이 정상적이고 객관적인 상황에서의 이걸 했다 그러면 3일날 비상계엄 터지고 비상계엄 해제되자마자 4일날부터 원래는 긴급체포 들어가고 이런 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있었잖아요. 자, 지금 댓글로 송영길 대표가 정확하게 예측했다. 한동훈은 절대 믿지 못할 인물이라고 했는데 한동훈은 믿지 못할 인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표가 200표가 나와야 되는데 즉 그게 이제 달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할 거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미국이 지금 굉장히 이번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 비판의 강도를 높이 하고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혹시 미국이 정치 혼란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 탄핵이 안 되면 그 상황에서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도 지금 상황을 좀 보겠죠. 지금 네. 당장 자기가 개입하고 싶지 않겠죠. 게다가 좀 트럼프 아닙니까? 지금 이 정권이 트럼프 정권이라는 게 또 중요합니다. 트럼프 정권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가 경찰 국가도 아닌데 남의 나라 일에 왜 끼어듭니까? 돈이 나옵니까? 뭐 쌀이 나옵니까? 이게 바로 트럼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대한민국 자기가 보기엔 별로 중요성도 없는 나라. 게다가 지금 북한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신경을 쓰겠지만 그런데 불구하고 바이든하고 붙어먹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있는 그 나라. 내가 지금 신경 써가지고 뭐 해?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분명해요. 그런 사람이 여기다 대고 옛날에 그 오바마처럼 내지는 뭐 누구처럼 야 당신들 그렇게 하면 옳지 않으니까 올바른 길 가세요.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저는 않아요. 차라리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한민국 알아서 혼자 하게 내버려둬. 알아서 내버려 두다 보면 자기네끼리 뭐 치고받고 난리치다가 정리가 되겠지. 요 정도까지 보다가 정 안 되겠으면 그때 가서 한마디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저는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만약 부결이 되면 내일부터는 이제 국민들이 거리로 나가서 정권을 상대로 뭐 제가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자기 아예 생업 포기하고 여의도로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이제 상당히 많은데 걱정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시위를 할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다시 살아난 윤석열이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그냥 쳐다보고 있어야 하느냐. 정말로 지금 현재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몸으로서 피로서 다시 싸워야 될 만큼 우리가 후진적인 나라가 되어버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후진적인 게 된 게 아니라 윤석열과 한동훈 이 무리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탄핵을 할 수 있는 요건은 200명이 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기는 108명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들은 제도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뭐 시민들 보고 용산 가서 때려 엎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죠. 네. 그게 솔직히 따지고 보면 이제 그게 준전시 상황이라는 비상사태에 해당되는 또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국이 개입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제2의 소위 계엄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미국이 개입할 정보 능력을 가지고 개입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건 뭐 별다른 문제인 건데 이게 왜 더 골 때리냐면 윤상현이라는 사람의 얘기예요. 김건희 특검도 당론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지키지만 대통령 부인도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내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위 이번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특검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을 사면 끝나는 거예요.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강제 수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 그 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한 경찰청장, 그 다음에 지금 아주 수사력도 가지고 있지 않은 공수처 외에는 수사할 데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국민들 관심이 매우 높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민감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통령 탄핵안은 탄핵안 대로 통과, 특검은 자동 통과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특검도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 탄핵안도 좀 어려워진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5시에 표결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좀 미루면 어떻느냐. 아니 이제 그런 의견이 지금 댓글로도 올라오고 바깥에서는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다시 시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시도를 그러니까 이제 자동 폐기되더라도 표결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표결을 시도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이런 표결을 시도하고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예.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더 필요하다고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7시 하려고 그랬다가 5시를 지금 옮겼는데 이거를 또 안 하고 또 그냥 시간을 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이거보다는 국민들이 그러면 정말 참을 수가 없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제 민주당에 있는 최고위원 한 명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이래요. 제가 이거 탄핵 이거 안 되고 불결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민주당은 될 때까지 계속 탄핵안 발의할 겁니다. 아울러 내란 특검과 국조도 추진할 겁니다. 오늘이 끝이 아닌 시작이고 탄핵안을 부결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회초리를 버는 것입니다. 나중에 차라리 그때 첫 번째 탄핵에 동의할 거 하는 생각이 절로들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 의견에 반대하는 수많은 의원들이 또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실적인 성과를 못 내면 민주당도 어려워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도대체 민주당 너무 효능감이 없고 일을 못하는 거 아니냐. 뭘 하느냐 니네가 지금까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회초리를 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건 선언적인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만약에 부결이 된다고 생각하면 시민들이 실망감이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이제 한덕수한테 뭐 조금 미루든지 한동훈하고 뭔가 하든지 그렇게는 형식적으로라도 초창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고서 일단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한동훈은 내부 전투에서 일시 승리했다고 일단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가짜 책임 총리로서 형식적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이게 이제 한덕수와 한동훈 둘 간에 뭔가 조금 서로 간에 야합이나 이런 걸 거쳐가지고 뭔가 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럴 때 차라리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에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적용해서 즉시 체포나 구속 수사를 요구를 하겠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중에 상설특검을 빨리 통과시키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어쨌든 대신해서 뭔가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에게 특검 임명을 요구하고 뭐 도장을 찍으라고 한다든지 사인을 대통령에게 받아오라고 시키든지 해보겠다. 그리고 윤석열 구속안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으면 한덕수를 탄핵하는 방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그 말도 여러분이 보기에 좀 들릴 때 어때요? 그게 가능해 보여요? 가능하지도 않고요. 후자 쪽에 그러니까. 쭉 설명하셨던 내용은 이거 뭐 하자는 거냐. 그러니까 바로 그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두뇌 속에서 어떤 흐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국민들은 그런 구체적인 절차와 정부적 판단 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들은 민심과 여론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방송 나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계속 국민의힘 쪽 있어서 꼼수를 쓰니까 청명에 주거나 한식에 주거나 마찬가지다. 그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냐? 하루 이틀 차이밖에 안 되는 거다. 국민의 신뢰를 이루는 방법이 없는 거다. 지금 갤럽 같은 경우 13%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오늘 또 했어요. 근데 국민의힘에 한동훈 이런 무리배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 갤럽 여론조사 잘했어 라고 올라가겠습니까? 10% 이하로 떨어지는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건데 그냥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이제는. 내란을 범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되는 범죄인이 대통령으로 존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국민이 용이하게 되면 제가 볼 때 국민의 패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화정이 실패예요. 완벽한. 근데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맨 앞에서 서로 싸울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얘기하는 것. 그 계산과 세법이 맞았다면 이미 2년 6개월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했겠죠.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심과 여론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기 그 원칙론 당연히 뭐 탄핵해야 하고 특검 통과돼야 되는 것 안 되면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거 원칙론이라고 보고요. 현실론이라고 제가 굳이 좋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 성과를 내야 하니까 뭐 이선 후퇴한다니까 총리하고 당 대표하고 한동훈하고 같이 뭔가 우리가 정치 타협을 모색하자는 안이 있다고 했을 때 후자 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칙론 당연한 것이니까 밀어붙여야 되는데 자 후자 쪽으로 주장하는 사람 실제 민주당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까? 네. 최고위원 중에도 있습니까? 그거는 모르겠고 어쨌든 민주당 의원이 한 말입니다. 의원이 한 말이다. 그럼 제가 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현실론으로 타협안을 가지고 뭔가 협상을 해보자고 하면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을 한동훈과 한덕수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절대 안 주잖아요. 절대 안 주죠, 당연히. 어떻게 주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꼼수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다 알 텐데도 예. 그냥 오히려 국민의힘은 사람들에게 야 권한 넘긴대잖아. 좀 기다려봐. 대통령이 일단 이 선으로 물러난대잖아. 오로지 요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이용할 뿐이고 오늘이 날짜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시 원상복귀하게 뻔할 뻔짠데 그거를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여당이라고 하는 그 프리미엄을 갖기 위해서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국민의힘은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을 어떤 식으로든 돌파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선택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현상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이 탄핵이 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매우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금 이 안을 마치 대단한 안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해석하면서 정말로 정신승리법으로 이 상황을 견디는 거 아니냐라는. 아니죠. 이들은 오늘만 견디면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오늘만 넘기면 된다고. 근데 오늘만 넘기면요.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 안 되고요. 오늘만 넘기면요. 대통령 탄핵 통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 세상이라고 보는 거고 이건 정말 그들 입장에서 보자면 최고의 아닙니다. 한동훈이 멍청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한동훈이가 자기에게 부안해동하는 게 정말 다행인 거죠.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치적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올로 나신 게임에 있는 그 일종의 반대자로 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세력은 정치적으로 괴멸되고 새롭게 보수 정치 세력들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전 새로운 보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예. 무슨 제가 이 정도 어디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상식이 관철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념이라고 하는 거 존재할 제가 볼 때 영역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탄핵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 탄핵을 할 수 있잖아요. 대신 헌재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탄핵이 되면 헌재에서 통과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들이 탄핵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뭔지 알아요?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대선 후보로 안 나온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재명에게 정권이 안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탄핵에 찬성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대통령이 내란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그러면 자기들은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들은 다 범법자인 거죠. 범법자 집단이 이선 후퇴를 하건 책임 총리를 하건 그게 가능한 길을 한 겁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인데 그냥 감언이설을 가지고 대강 속여서 오늘만 넘기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일부터 모레부터는 국민들한테 뭐 그럴싸한 모양을 만들어서 자 이선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이선으로 후퇴합니까? 저는 그 방법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선 후퇴한다는 방법이 없어요. 책임 총리요? 책임 총리가 어떻게 구현이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하는 척 하다가 더 중요한 문제는 수사한다고 그래요. 대통령 수사를 하면 범죄 요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 안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동훈 작살 내든지 아니면 검찰 작살 내든지 인사권 가지고 있으니까요. 책임 총리가 무슨 인사권이 있어요. 대통령이 인사권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거짓말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말도 앞에서 맨날 다르고 뒤에서 맨날 다르고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 사람인데 그 왜 그걸 권한을 모르죠? 위임한다거나 뭐 일임한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이고 믿어서는 안 되고 그 당연하죠. 믿는다는 것 자체의 가정도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발표하기로는 대통령에서 이제 정치인 체포 지시를 겪어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홍장원 차장은 지시를 받았다고 했고 그 내용을 한동훈 대표에게 이제 전달해준 이 내용은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노건 뉴스가 속보로 지금 하나 단독 보도를 했는데요. 여인영 방첩 사령관이 국군복지단에 분리 파견이 된 모양입니다. 이 국군복지단이 위치가 용산에서 수백 미터 거리에 있대요. 그래서 예외적 행동을 하면 안 되니까 국방부 근처에 배치를 했다는 것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국회 출석하면서 여인영 사령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을 만나면서 인사하면서 환한 미소를 지었다라는 게 지금 사진으로 지금 나와서 알려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섬뜩한 것은요. 지금 끝이 났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김용현은 자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일단 붙들어 놨는데 소재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기 아파트 들어갔다 나왔대요 어제. 본인 아파트에 네, 들어갔다 잠깐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고 그다음에 관사에 국방장관 관사에 잠깐 있었대요. 자 그럼 국방부 장관의 간사에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지만 여러 지금 이 반란과 내란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활보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이 오늘 탄핵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이제 우리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저는 탄핵이 부결되면 대통령의 대대적인 보복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저는 보이고요. 네. 특히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게 부결이 되면 대통령이 너네들 그 18명 계엄 해제에 찬성했던 그 18명 가만두겠느냐. 조경태 안철수 가만두겠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친한계로 불리는 그런 의원들 가만두겠느냐. 당장은 못 그만두더라도 당신들은 이미 찍혔다. 지금 이 상황을 왜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인지를 못하느냐. 이거 정확히 말하고 싶고요. 한동훈 마찬가지예요. 탄핵이 지금 부결돼가지고 대통령을 한 번 또 살려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 대통령은요. 끝까지 이 자신이 겪었던 이 모멸감과 치욕을 잊지 않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잘려나간 사람 누구예요? 김영현 하나만 그 자리에서 빠져나갔지만 현실적으로 김영현을 대신할 그 사우디아라비아 뭐 대사였던 사람은요 더 심한 사람이래요. 네. 더 아삼육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신용환 교수 말에 따르더라도 원래 같은 원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김영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지만 뒤에서 얼마든지 조작하고 얼마든지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번에 이 내란 선동에 가담한 이 반란에 가담한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합법적으로 또다시 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근데도 이걸 가만히 내버려 둔다고요? 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오후 5시에 국회는 이제 탄핵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의결도 하고요. 지금 긴급 편성으로 윤석열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영희 변호사와 김정욱 박사가 수고해주고 계신데요. 지금도 11,000분이 들어와서 함께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금 오른쪽으로 나가는 인터넷 비교원 광고가 있는데요. 그 광고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 꼭 이용을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잠시 후에 5시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고 그 이후에 지금 방송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속보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국회 최종 의결 과정을 현장에 있는 영상과 함께 저희들 해설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1시간쯤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구독, 좋아요는 저희들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응원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욱 박사, 노영희 변호사, 잠시 후에 여러분들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